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진짜 영향, 과연 뭘까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질문,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일 거예요.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죠. 네, 맞아요. 그 변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예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AI의 첫 번째 타겟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AI 시대의 첫 희생자들,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드러나는 이 놀라운 현실을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단순 반복 작업이나 기술에 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일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질 거다. 근데 현실은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놀랍게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그리고 젊은 고객 서비스 상담원들이었어요. 이 숫자 0,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최근에 미국의 몇몇 대형 AI 기업들이 뽑은 신입 개발자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빵명, 단 한 명도 안 뽑았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였던 직업인데 지금은 신입 채용 시장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적인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22세에서 25세,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 일자리는 AI 등장 이후에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반대로 40세 이상 경력직 채용은 오히려 쭉쭉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험의 격차 때문입니다. 새로운 AI 툴이 나오면서 이 숙련된 경력자랑 신입 사이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초창기 AI 코딩은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환각 현상, 영어로는 hallucination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문법은 완벽하게 맞추는데 내용은 완전 엉터리인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노트북을 던졌다 같은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코드 10만 줄짜리 프로그램에 이런 오류가 딱 하나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거 찾아내는 건 정말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AI가 코드를 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코드의 오류를 스스로 찾아 고치는 디버깅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개발자가 AI를 딱 감독하면서 일을 시키니까 생산성이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 귀찮고 자잘한 일은 AI한테 다 맡겨버리고 본인은 훨씬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바로 타자기랑 워드 프로세서의 차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글의 내용은 여전히 작가가 써야 하잖아요? 하지만 오타를 고치고 문장을 편집하는 과정은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워졌죠. 지금 AI와 개발자의 관계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가 개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는 내 직업을 포함해서 모든 직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3단계 파동 모델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대식 교수님에 따르면 직업이 대체되는 순서는 일이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형체가 있냐 없냐로 결정된대요. 자, 첫 번째 파도. 바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처럼 실체가 없는 무형의 직업들입니다. 이건 대체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들죠. 영원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변화가 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파도는 공장이나 제조업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의 직업들입니다. 기존의 기계나 설비를 싹 바꿔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변화가 조금 더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판사, 의사, 성직자 같은 직업들. 기술적으로는 AI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직업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평균, 중간만 해서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거
왜냐? 슈퍼스타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슈퍼스타 경제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어중간한 수준의 일은 이제 AI가 다 해버리고요. 각 분야에서 진짜 잘하는 최상위, 몇몇 소수만이 모든 보상을 독차지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제 적당히 잘하는 것은 그냥 못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탁월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미치도록 좋아하고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어중간하게 잘하는 일에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분석은 그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뭘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무조건 직접 해보는 겁니다. AI는 정말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요. 자전거 타는 법 책으로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냥 올라타서 몇 번 꽈당 넘어져 보는 게 훨씬 빠르죠. 최신 AI, 제일 어렵다는 AI,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한번 부딪혀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이런 단순한 질문 말고요. 내 진짜 업무에 한번 써보고 그걸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봐야 실력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세대별로 전략이 좀 달려야 합니다. 자, 10대와 20대는요. AI랑 같이 일하는 법을 마스터해서 최고의 AI 전문가가 되는데 집중하세요. 30대, 40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최소 1년, 길게는 3년 정도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아주 공격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시라면 새로운 투자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지금 가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경쟁 상대는 AI가 아니에요. 진짜 경쟁은 나와 나보다 AI를 훨씬 더 잘 쓰는 다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잠시만 다른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AI가 만들어줄 그 유토피아라는 게 사실은 전혀 유토피아가 아니라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우리를 완벽하게 챙겨주는 세상. 밤 11시에 치킨 시키려고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면서 주문을 막아버리고 평생 꿈꿔온 마추픽추 여행을 가겠다니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하면서 더 저렴한 메타버스 여행을 추천하는 거죠.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살핌은 받지만 진짜 자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어린이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망가지고 바보 같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인간다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구글이 최근에 뭔가 발표했는데 혹시 또 신제품이구나 하고 넘기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제품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한 이 말부터 한번 볼까요? 이 한마디에 구글의 진짜 속내가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물어보면 대답이나 해주는 그런 AI 말고요. 이제는 아예 우리 대신 일을 해주는 AI를 만들겠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면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챗봇은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잖아요.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마치 자비스처럼 알아서 척척 일을 처리해주는 팀원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단순히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글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창한 플랫폼을 만든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겪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도 그렇지 않나요? AI 도입하려고 이런저런 툴들을 써보고는 있는데 이거 뭔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안 들 때가 많죠. 왜냐하면 진짜 좋은 AI 툴은 정말 많은데 얘네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그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뭐 마케팅팀은 마케팅에 좋은 AI 쓰고 재무팀은 또 거기에 맞는 AI 쓰고 다들 최고라는 걸 가져다 놨는데 문제는 이 AI들끼리 서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럼 그 중간에서 누가 고생하겠어요? 결국 우리 직원들이죠. 일일이 데이터를 옮기고 정리하고 혁신하자고 비싼 돈 주고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일을 더 만드는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구글 클라우드 CEO가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혁신을 조각조각 기워서 만들 수는 없다. 맞아요. 이렇게 따로 노는 AI 조각들을 아무리 붙여봤자 진짜 혁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우리가 이 문제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확 묶어버리는 통합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드디어 등장한 거죠. 이게 공식적인 정의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냥 앱 하나 더 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이 AI 플랫폼을 거치게 만들겠다. 뭐랄까, 회사의 모든 업무가 시작되는 새로운 정문을 만들겠다는 그런 엄청난 그림인 겁니다. 구글이 이걸 설명하면서 잘 훈련된 군대라는 비유를 썼는데 와, 이거 정말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꿰뚫어 보는 최첨단 제미나이 모델이 바로 두뇌, 그러니까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둘째, 리서치나 데이터 분석 같은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바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군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외부 시스템, 뭐 예를 들면 MS 오피스나 세일즈포스 같은 것들과 연결시켜주는 중앙 플랫폼이 든든한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자, 그럼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 똑똑한 AI 군단이 실제 복잡한 회사 일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처리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만약에요, 우리가 그냥 채팅창에 딱 한 문장 쳤을 뿐인데 원래대로라면 몇 주는 좋게 걸렸을 일이 전부 다 자동으로 처리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마법 같지 않나요? 자,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딱 이 한마디만 했어요. 올해 헬로윈 캠페인 기획해줘. 이게 다예요. 그냥 채팅창에 툭 던졌을 뿐인데 이제부터 진짜 마법이 펼쳐집니다. AI 에이전트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거든요. 첫 번째 스텝. 보통 사람이 하려면 며칠 밤낮으로 해야 할 시장 조사를 단 몇 분 만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와, 여기서부터 벌써 시간 절약되는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AI가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의 판매 데이터까지 싹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헬로윈 인기 상품 재고가 부족하네? 이런 자칫하면 사람이 놓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스스로 딱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냥 챗봇이랑 진짜 에이전트가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보통 챗봇 같았으면 재고 부족해요 하고 보고만 하고 끝났겠죠. 근데 이 에이전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예 다른 업무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이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매 주문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을 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시장 조사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실행하고 심지어 관련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이미지랑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채팅창 하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글이 꾸는 꿈은 단순히 우리 일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야망이 숨어 있어요. 구글의 최종 목표는요, 바로 에이전트 경제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AI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심지어 거래까지 하면서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세상이 온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그냥 제품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AI 경제 시대를 위한 고속도로나 항구 같은 거대한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상상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글은 이미 이 미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AI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공용어도 만들고 있고요.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AI 에이전트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까지 이 모든 걸 지금 실제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계획이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당연히 그림자도 있겠죠? 우리가 얻는 게 큰 만큼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가격은 한 사람당 한 달에 $30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지불해야 하는 진짜 비용은 사실 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AI에게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가 담긴 마스터키를 넘겨준다면 그 진짜 대가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는 대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어주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딜레마일 겁니다. 한쪽에는 전례 없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말 달콤한 약속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 회사의 모든 이메일, 재무 데이터, 핵심 사업 전략까지 이 모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엄청난 대가가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결국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 AI가 경제의 엔진이 되는 시대. 우리는 과연 그 조종간을 AI에게 완전히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AI 때문에 우리 커리어가 정말 빠르게 어쩔 땐 좀 불안하게 바뀌고 있죠. 어제까진 분명 유망하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위태로워지는 그런 시대. 오늘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당신의 직업은 안전합니까?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된 거죠. 내 일자리는 과연 괜찮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깨져버린 공식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만 하면 취업은 문제 없다. 이런 공식을 믿어왔잖아요. 특히 컴퓨터 공학학위 같은 거요. 근데 그 공식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기 김호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분 컴퓨터 공학을 졸업했으니까 미래는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컴공과 가면 취업 걱정 끝이라고 다들 그랬잖아요. 앱 개발 동아리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졸업하고 보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13개가 넘는 채용 사이트를 뒤져봐도 보이는 건 대부분 3년차, 5년차를 뽑는 경력직 공고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김우 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2년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 신입 채용을 무려 25%나 줄였습니다. 스타트업도 사정은 비슷해요. 11%나 줄었죠. 이건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네 이 수준이 아니라 고용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이 한마디에 답이 있습니다. 한 개발자 지망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시간 동안 머리 싸매고 짜던 코드를 AI가 단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낸다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예전엔 신입들이 이런 기초적인 코딩 작업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갔는데 이제 그 일을 AI가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니어 개발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시각을 좀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AI 덕분에 일은 더 잘하게 됐는데 역설적으로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현상이죠. 이 숫자 15, 이게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개발자 40명이 붙어야 했던 프로젝트를 지금은 AI 도움받아서 딱 15명이 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산성이 올랐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현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한 개발사 대표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엄청나게 유능한 비서가 한 명 생긴 것 같다고요.
며칠 밤새워야 했던 프로젝트 제안서 같은 걸 이젠 반나절이면 뚝딱 만든다는 겁니다. 개발자 개개인의 생산성이 이렇게 폭발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사람을 더 뽑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신입사원들이 일을 배우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훈련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자리 몇 개가 없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인재 사다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자동화하면 공장 노동자 같은 블루컬러 직업을 먼저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 2016년만 해도 전문가들은 2025년쯤 되면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원 같은 일자리가 가장 위험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지금 2024년 현실은 어떻습니까? AI는 오히려 정형화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금융, 법률, 의료 같은 소위 엘리트 직업, 바로 화이트 컬러의 영역을 먼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실감 나실 겁니다. 올해만 해도 화이트 칼라 업무의 39%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이 수치가 67%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법률 분야를 한번 보죠.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엄청난 양의 판례를 뒤지고 분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AI가 법률 자문 초안을 쫙 뽑아주고 사건 개요를 타임라인으로 착착 정리해주니까요. 그럼 변호사는 뭘 하느냐? AI가 내놓은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역할. 그러니까 연구자에서 관리자나 검증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좀 봤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변화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넘어 오히려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이미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3년차 베테랑 번역가 이보미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AI 번역기가 자기가 하는 일을 거의 95% 정확도로 해내는 걸 본 거예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이분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에 나섰죠. AI가 아직은 따라오기 힘든 영역, 바로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카피라이터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스스로 안전지대를 찾아 이동한 거죠. AI가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AI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이분들은 AI를 자기 손발처럼 부려서 예전 같았으면 6개월의 예산도 10배는 더 들었을 광고 영상을 단 2주 만에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례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인상 깊습니다.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다가 웹 기획자로 진로를 바꾼 김지윤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프로젝트를 할 때 AI한테 역할을 나눠줬대요. 너는 디자이너에, 너는 개발자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신은 그 AI를 이끄는 총감독, 즉 기획자가 되어서 프로젝트 전체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협업 방식이고 우리가 앞으로 일하게 될 미래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신없는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경쟁력은 대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 대 기계라는 이 오래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압축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AI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위협은 저 기술을 나보다 더 잘 쓰는 내 동료, 내 경쟁자입니다. 결국 경쟁의 규칙이 바뀐 것뿐이죠. 한 전문가가 AI를 배우는 걸 자전거 타기에 비유했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만 읽거나 유튜브 강의만 봐서 배울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직접 올라타서 페달을 밟아보고 낑낑대고 몇 번 넘어져도 봐야 비로소 내 것이 되잖아요. AI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그냥 채팅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AI한테 질문만 던지는 건 이제 그만. 둘째, AI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든 10분짜리 단편 영화든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안목을 기르는 겁니다. AI가 툭 뱉어낸 결과물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아쉬운데?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겠다 하고 비평하고 다듬고 더 좋은 결과물로 이끌어가는 능력.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AI와 대화하는 법은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쵸?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AI와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는 법도 배웠는가? 바로 그 경험 속에 여러분의 미래 경쟁력의 열쇠가 숨어 있을 겁니다.